지금 당장 그 숟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싸다고 좋아하며 장바구니에 무심코 담았던 그 식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간을 서서히 녹이고 신장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신 그 한 끼가 내일 아침 당신을 싸늘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환자분 중에도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밥심으로 산다며 건강을 자부하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손떨림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는 이미 중금속과 정체불명의 발암 물질이 온몸을 잠식한 뒤였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게도 매일 식탁에 올리던 저가 수입산 식품 때문이었습니다. 단 돈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독성 물질이 장기를 파괴하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에 황달이 왔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의사들은 공짜로 줘도 절대 먹지 않는 죽음의 수입, 식품 9가지와 내 몸을 살리는 유일한 해독법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당신의 생명, 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한 식탁 앞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생명 연장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싼 게 최고라며 아무거나 드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먹거리에 있어서만큼은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독약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마트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수입식품을 찾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저렴함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1위가 바로 중국산 식품이었습니다. 농약 덩어리, 중금속 오염, 발암물질 첨가 등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최악의 수입, 식품 9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식품이 왜 의사들이 공짜로 줘도 절대 먹지 않는 금지 식품인지 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들던 손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지식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식품은 바로 3분의 간장입니다. 마트 간장 코너에 가면 정말 싼 간장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십시오. 식품 유형의 혼합 간장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콩을 발효시킨 간장이 아니라 염산으로 녹여낸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전통 간장은 콩과 소금, 물을 넣고 미생물의 힘으로 1년 이상 천천히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아미노산과 효소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3분의 간장은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강제로 가수분해합니다. 단 며칠 만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산은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그 독한 화학 물질 맞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필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3-MCPD는 콩의 지방 성분이 염산과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염소화합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3-MCPD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쥐에게서 신장 세뇨관이 파괴되고 정자 수가 감소하며 고환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독소를 섭취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망가지고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적으로 양조간장을 단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가 3분의 간장이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간장이 아니라 발암 물질이 섞인 검은색 소금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수입 쌀과 현미입니다. 쌀은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이나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재배된 쌀에서는 비소가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비소는 과거 사약의 주성분으로 쓰였을 만큼 맹독성 중금속입니다. 비소는 1급 발암 물질로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폐, 피부 방광 등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합니다. 벼는 다른 작물보다 토양 속의 비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목화밭이었던 땅에 벼를 심으면 목화 재배 시 사용했던 비소 농약 성분을 벼가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현미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쌀겨와 쌀눈에는 안타깝게도 농약과 중금속도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입 현미를 드시는 것은 농약과 중금속 액기스를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리포트 조사 결과 현미의 비소 함량이 백미보다 8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밥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국산 쌀과 국산 현미를 고집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자란 쌀만이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탐 범벅인 수입 김치입니다. 식당에 가면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중국산 김치들 대부분이 물러터지는 것을 막고 억지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쏟아붓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수입 김치의 85%에서 아스파탐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인데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김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료수, 과자 막걸리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 아스파탐이 들어있어 알게 모르게 과다 섭취할 위험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저가 김치에는 썩은 대추나 곰팡이, 핀 고춧가루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의 역한 냄새와 맛을 감추기 위해 과도한 조미료와 감미료를 섞는 것입니다. 이것을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독성 물질과 첨가물이 섞이면서 그 위험성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아스파탐과 타르, 색소 보존료가 위장 안에서 만나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치만큼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국산 재료로 만든 것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전통 발효 과학이 만든 김치는 약이지만 화학물질로 버무린 김치는 독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하얀 수입 오징어와 낙지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난히 뽀얗고 통통해 보이는 손질, 오징어나 낙지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연 상태의 오징어는 껍질을 벗기면 약간 누런빛이나 회색빛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표백제라도 쓴 것처럼 눈이 부시게 하얀색이라면 포르말린 처리를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포르말린은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이자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악덕업자들이 오징어의 색깔을 좋게 하고 무게를 늘려 비싸게 팔기 위해 포르말린 용액에 담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르말린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고 배가 아프며 구토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 점막이 헐고 심하면 위암이나 식도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르말린은 물에 씻어도 잘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기체로 변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선함이 아니라 죽음의 화장일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톡 쏘는 약품 냄새가 나거나 살이 지나치게 단단하고 탄력이 없다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색이 형광등처럼 밝은 수입 과자와 사탕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간식으로 사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내는 데 사용하는 타르, 색소 같은 공업용 색소가 문제입니다. 이 색소들은 석유에서 출출한 찌꺼기인 콜타르로 만듭니다. 원래는 옷감을 염색하는 데 쓰이는 것을 사람이 먹는 음식에 넣는 것입니다. 황색 4호, 적색 40호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업용 색소는 우리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간은 이 색소를 독성 물질로 인식하여 해독하려고 애를 쓰지만 과다하게 들어오면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즉 ADHD를 유발하며 성조 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타르 색소가 들어간 식품에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독을 먹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포장지 뒷면을 보시고 천연 색소가 아닌 합성 착색료라는 글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내려놓으십시오. 6번째는 수입산 대형 생선입니다. 참치 뱃살이나 황새치 스테이크 고급 요리라고 생각하고 드셨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참치나 상어,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플랑크톤을 먹은 작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은 중간 물고기, 그리고 그것을 먹은 큰 물고기의 몸속에 중금속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것을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큰 물고기일수록 수명도 길어서 오랫동안 중금속을 축적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파괴하는 메틸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며 언어 장애가 오고 치매를 앞당깁니다. 임산부가 섭취하면 태아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나 어린이는 참치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뇌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대형 생선 섭취를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되도록이면 멸치, 고등어, 꽁치 같은 작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째는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수입 채소와 고춧가루입니다. 특히 검고추나 브로콜리, 포도 같은 수입 농산물 표면에 하얀 얼룩이 있다면 잔류 농약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약 허용 기준이 엄격하고 PLS 제도라 하여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맹독성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침투성 농약은 채소의 속까지 파고들어 껍질을 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농약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방해하여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춧가루는 반드시 국산 태양초를 쓰시고 수입 채소를 드실 때는 그냥 물로만 씻지 마십시오. 식초, 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데쳐서 드시는 것도 농약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마트 할인 코너에 가면 찌그러진 통조림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통조림 캔 내부에는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폭시 수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캔이 운송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혀 찌그러지면 내부의 미세한 코팅막이 깨지면서 비스페놀 A, 즉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물로 흘러나옵니다. BPA는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남성에게는 무정자증과 발기부전을, 여성에게는 유방암과 자궁암을 유발하며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캔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것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부풀어 오른 캔은 내부가 부패하여 가스가 찼다는 증거이므로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몇백 원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수입 과자나 소스, 젓갈들 중에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조잡하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이나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공업용 소금으로 만든 젓갈이나 장아찌를 먹고 납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지, 제조원과 수입원이 명확한지,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십시오. 박철수님의 사례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싸구려 재료로 지은 집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독성 물질이 든 음식으로 만든 우리 몸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안타까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사신 분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식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싼 식재료만 찾아다니셨습니다. 10kg에 2만 원도 안 하는 쌀, 1,000원짜리 간장 3개, 묶음에 5,000원 하는 수입 통조림이 그분의 주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것 좀 드시라고 용돈을 드려도 그 돈을 아껴 손주들 장난감 사주는 데 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젓가락질을 하기 힘들 정도로 손이 떨리고 소화가 안 되며 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중금속 중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속의 납과 비소, 농도가 정상인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의사는 박철수님이 오랫동안 섭취해 온 저가 수입식품 속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신경계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수님은 병상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아끼고 아꼈던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되었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다행히 중금속 해독 치료를 받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지만 이미 망가진 신장 기능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철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싸구려 재료로 지은 집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독성 물질이 든 음식으로 만든 우리 몸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먹은 독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물은 우리 몸의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을 통해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사과, 양배추 같은 채소를 몇 끼 드십시오. 해조류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방사능 물질까지 배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유황 성분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분해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식품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국산 식재료를
사드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가장 큰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봉지가 가득한 식탁이 아니라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천금을 주어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안전한 식탁을 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수입식품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확실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도 싼 것만 찾으시는 고집 센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간을 살리고 신장을 지키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뒷면을 확인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생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